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능선생입니다. 자, 드디어 입시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공식적인 첫 번째 모의고사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수험생이란 생각을 가지시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을 하시고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공통 사전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9번입니다. 시각 0초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속도에 해당되는 것은 그림을 그려보면요. 얘가 마이너스 3t를 끄집어냈을 때 t 빼기 2니까 자, 가로축이 뒤치기면은 자, 속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0,0에서 왜 지워졌죠? 마이너스 3t 끄집어내고 t 마이너스 2 이거죠? 0하고 2를 지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이차함수 그래프 모양으로서 얘가 지금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 자, 그리고 위치 그래프는요. 얘를 적분하겠죠. 얘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t 세제곱에 더하기 3t 제곱이 될 거고, 아까 분명히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뒤에 상수함은 없습니다. 얘는 지금 생긴 것이 0초에서부터 0초일 때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2초까지는 증가를 할 거고요. 이렇게 증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감소를 하는 식으로 바뀌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근데 2차함수의 특성상 지금 여기가 2이고 3이면은 간격이 1에 1이면 윗부분 넓이 아랫부분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딱 요점 좌표가 3입니다. 자, 이게 지금 위치 그래프입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 양수 A에 대해서 T가 A일 때 전피의 위치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A가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0부터 6까지 2A니까 지금 6까지입니다. 움직인 거리. 자, 0부터 2초까지는 요 높이만큼 2일 때 높이가 이 부분 넓이랑 똑같을 거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해도 상관없고요. 4가 되겠죠. 그럼 0초에서 2초까지는 4만큼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 2초부터는 이제 후진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6초까지니까 6이 될 때 여기 위치 함수값을 이 식에다 그냥 바로 6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08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08. 그 말은 처음에 0초에서부터 2초까지는 4만큼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전진을 하고, 그 다음에 2초부터는 4만큼 후진한 다음에 다시 또 108만큼 또 후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움직인 거리는 전진한 길이 4, 그 다음에 후진한 길이가 4 더하기 10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8 더하기 108이니까 116.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A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10이고 AN이 아니고 N이죠. N이 3의 배수인 경우 마이너스 19고 이것은 나열해봤자 간단하죠. 첫째 항은 지금 10이고 두 번째 항도 10인데 세 번째 항은 N이 3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19고요. 다시 또 네 번째 항은 또 10이고 다섯 번째 항도 10이고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9고 이런 식으로 쭉 주기성이 있는 그런 수열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주기가 3입니다. 주기가.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딱 3n개만큼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3n까지 a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3k-1과 a3k-2와 a의 3k-2부터라고 정리 놨겠네요. 이렇게 적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얘는 지금 10이고 이것도 10인데 얘는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더하면 1입니다. 1. 예, 그래서 이 합은 항상 n이 돼요. 그래서 이 우변이 지금 n입니다. n. 그럼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서 그 합이 n이 되는 그런 자연수 n의 값이 얼마냐 이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얘는 지금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객관식. 그러니까 객관식이니까 여기 있는 걸로 해보자고요. 이 중에서 가장 10분한 것은 일단 27인데 얘는 3의 배수니까 그래서 만약에 n이 27이라면 자, 그렇다면 1항부터 27항까지 ak는 얼마입니까? 1항부터 1항, 2항, 3항을 다 더한 녀석을 몇 덩이를 더하면 돼요? 9덩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아까 1이었으니까 이건 9입니다. 9.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좌변은 9가 되는데 우변은 지금 27이 돼야 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27은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28이면 여기에다가 방금 구한 27항까지 합이 9였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뭘 더하면 되냐면 28항을 더하면 되는데 28항이 10이죠. 그래서 9 더하기 10이 이 녀석이 좌변이 되고요. 우변이 28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n이 29면 자 방금 전에 구한 9 더하기 10에다가 또 10을 더하겠죠. 그죠? 이게 지금 27항까지 합이고 이게 28항이고 29항입니다.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n에다가 29를 집어넣어서 성립하는군요.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n은 29가 답이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나열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건 11번입니다. fx가 3차 함수고요. 자 얘는 지금 4a라는 상수항을 끄집어내고 생각하면 x제곱을 공통인수로 x 더하기 3a 플러스 4a죠. 그래서 y = 4a라는 직선하고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a에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뭐 대충 그려봅시다. 자 만약 a가 양수라면요 y = 4a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이 녀석하고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a는 지금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a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갔다가 0일 때 4a하고 접하는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림이 fx의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fx의 급소값이 마이너스 40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림일 땐 이 점이 극되고 여기가 곡소라서 얘가 극소값이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40입니다가 돼버리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전제가 a가 양수라는 전제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음수란 얘기죠. 자 a가 음수면 비슷하게 y = 4a 직선하고 만나되 이번에는 x좌표가 0인 점이 왼쪽이고 마이너스 3a가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0에서 4a하고 접하고 마이너스 3a를 통과하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 f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녀석의 극소값은 이 값이 되는 거고 요 높이가 마이너스 40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전성은 지금 3차 함수의 특성상 이 점좌표가 마이너스 2a일 테니까 fx에다가 마이너스 2a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0이 나와야 돼요 이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조금 걸쩍지근합니다. 그죠? 자, 뭐 어쨌든 넣어봅시다.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a 집어넣으면 4a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가 들어가니까 곱하기 a가 되겠군요. 4a 세제곱이네요. 플러스 4a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40이다. 즉 a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더하기 10이 0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음수입니다. 뭐 대충 정수겠죠. 그죠? 답들도 다 정수인 걸 보아. 얼마면 돼? 하면은 마이너스 2면 딱 되네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2고 그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딱 말 되고요. 그러면 f2의 값은 f2는 어디 있죠? fx가? 이거죠. 이거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4 곱하기 2 더하기 3a인데 3a가 아까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거고 더하기 4a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3차 함수 fx고요. 11번 12번이 둘 다 뭐 수투 문제네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고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접점이 a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검게 둘러싸인 부분이 보이고 b점은 지금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수직되는 바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럼 뭐 여기는 원점이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니까 그냥 a점의 좌표만 찾으면 되는데 이건 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유광격보다 유광격이 조금 더 작은 걸로 보아 대충 1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1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죠. 만약에 1이라면 y좌표는 여기다 1을 집어넣을 거니까 y좌표는 6이 될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6이기만 하면 딱 원점을 통과하겠네요. f'x가 3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 6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접점의 좌표는 1,6이고 이 직선은 y = 6x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 1이고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정확하게 3이군요. 질문 내용은 이 부분 넓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다음에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될 거고 거기다가 3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 fx를 대입을 해서 적분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이것은 계산했다고 하겠습니다. 4번에 51이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자,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0보다 왼쪽은 a sin x, 0보다 오른쪽은 1 빼기 코사인 x인데 다 친구가 마이너스 s 파이부터 파이까지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가 4가 되는 a 값의 곱분입니다. 곱. 이러면 a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의 그래프는 a가 양수냐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쉬운 것부터 a가 만약 양수라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a sin x인데 이게 양수입니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본 그림이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파입니다.
당연히 극소값이 최소값이고 그 녀석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0보다 오른쪽은 1 코사인 x니까 얘는 뭐 간단합니다.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먹으면 되죠. 뭐 쭉 가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파이까지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일 때 높이가 2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최대값이 분명하고 얘가 최소값이 돼야 되는데 그 둘의 차가 4가 되는 걸로 보아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돼요. 즉 a가 2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양수일 때 a 값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a가 음수라면 그러면 이제 그림의 모양이 좀 달라지겠죠.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1 빼기 코사인 x인 건 똑같아요. 높이가 2인 것도 똑같죠, 그죠? 근데 왼쪽이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위로 뒤집혀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경우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의 최소값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4가 되죠. 최소값이 0입니다. 최대값이 4가 되는 얘기인데 이 높이는 2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커져서요. 이렇게 더 커져가지고 이놈의 극대값이 4가 되면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최대값이 4, 최소값이 0 해서 차가 4가 되는 이걸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4는 그럼 뭐니? 그러면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때는 이게 두 번째 a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a의 값의 곱이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x1과 x2 그러니까 x2가 무조건 x1보다 큰데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좌변에는 ft를 적분하고 fa 이게 조금 거시기 한데 여기 보니까 뭔가 친척이 있습니다. 왠지 접선 느낌이 막 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좌변에 x1부터 x2까지 ft dt 하고요. 그 다음에 x1부터 x2까지 fa dt를 한 다음에 우변은 x1, x2고 f'a에 t-a dt인데 요 덩어리를 우변으로 보내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요. 이 속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식이 완벽해집니다. 자, 이 좌변에 의미한 것은 뭐냐 하면 fx를 곡선을 적분했다는 뜻이고 우변은 뭐냐 하면 접선을 a, fs의 접선을 적분했다는 얘기인데 접선을 적분한 값이 항상 곡선을 적분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대충 fx라고 치고요. a가 이쯤 존재를 해서 접선이 이게 지금 접선인데 이 접선이 항상 fx보다 밑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 fx 이런 접선인데 이걸 gx라고 한 말이죠. gx가 fx보다 a점 말고는 무조건 작거나 같기 때문에 x1, x2를 어떻게 잡아도 정적분을 했을 때 무조건 얘를 적분한 게 얘를 적분한 것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fx의 그래프는 4차 함수인데요.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요. 어떤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또 다른 점에서 접할 때, 자, 이렇게 둘 다 접할 때 이 두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a의 값은 여기 왼쪽이면 다 되고요. 이거보다 오른쪽이면 다 됩니다. 중간에 a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간에 a가 들어가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접선이 곡선보다 더 큰 경우가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동시 접하는 접선을 그렸을 때 그 두 접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만 되고 그 범위가 이 범위는 몰라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의 3입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좀 기술 들어가겠습니다. 4차함수의 특성상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여기 한 개 더 그려질 거고요. 당연히 그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인 1이 분명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f1이 지금 15고 f'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점 좌표가 1,15고 여기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기울기가 1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fx의 식을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 이 녀석이 요 함수가 지금 y꼴 기울기가 1이니까 x 더하기 m이라고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fx에다가 x 더하기 m을 뺐을 때 이 4차함수에다 이 직선을 빼게 되면은 그 함수는 x축이랑 마이너스 1과 3에서 접하는 좌우 대칭형 4차함수가 그려지겠죠. 그죠? 생긴 것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놈은 식이 x 더하기 1의 제곱이고 x-3의 제곱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얘가 지금 fx라는 식인데, 아까 f1이 15였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을 하면은 f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분명히 16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1일 때 이 간격이 2니까 덧빛이 아닌 2의 4제곱이 분명하거든요. 자, 이것은 16이고, 그러면 16 더하기 1 플러스 m이다. 가 15다 이거야. 그럼 m은 마이너스 2군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직선의 방식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fx 역시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fx입니다. 이게. 자, 질문의 내용은 f4니까 여기다 4만 대입하면 되겠죠. 4 집어넣으면 5의 제곱 25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해서 27이라는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빨리 하려면은 여기 이 점하고 이 직선까지 이 거리가 16일 테니까, 이게 16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1,-1이 분명하고요. 아까 이 직선이 1,-1을 지나기 때문에 x-2가 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뭐 14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15번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 녀석이. 세 실수 APQ에 대하여 절대값인 직수 함수이거나 혹은 로그 함수인데,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x좌표가 모든 실수인데 y좌표도 모든 실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일단 요 녀석의 그림을 이제 대충이나마 좀 그려놓고서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좀 그려야 돼요. 우선 저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x좌표가 2인점에서 꺾여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꺾여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고, 점근선이 4가 되죠. 그리고 얘가 y축하고 만난 점이 0제 내용을 대입해 보면 3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쭉 가서 y좌표가 4가 되는 점에 x좌표가 3입니다. 여기 3 집어넣으면 4가 되죠. 자, 이렇게 생겨 먹은 그래프의 일부분이 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로그 2x면은 얘는 지금 로그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의역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은 이 문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x좌표는 이제 이 범위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y좌표가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 이거거든. 그러면 일단 이 지수함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좌표가 실수 전체 집합이 되려면은 이 로그 함수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원대로 가는 이 녀석이 반드시 구간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구간에 반드시 포함이 되려면은 p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여점 p이자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곡선은 0보다 왼쪽에는 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0,3에서 스톱을 합니다. 왼쪽이. 이쪽은 지워지는 거예요. 이쪽은. 그리고 이제 0부터는 이 곡선을 타고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 녀석의 y좌표가 3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가 y좌표가 3 되는 점보다 더 크거나 같은 점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가 어디를 들어가 줘야 되니 하면은, 그리고 좀 여기 얘가 지금 3부터 4까지 값을 갖잖아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보다 더 큰 범위는 또 이 지수함수가 지금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녀석이 y = 4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3이었기 때문에 3을 경계로 3보다 오른쪽은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q가 또 3 됩니다. 이게 q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실수 전체 집합 치역에서 지금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다 커버가 됐으니까 이 로그 함수가 3보다 작은 범위를 커버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역이 지금 0부터 3 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로그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오다가 3,3을 통과하는 이런 그림이 되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유출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생겨 먹어버리면 현재 지금 x좌표는 실수 전체 집합 맞고요. 그 다음에 y좌표도 실수 전체 집합이 되죠. 그죠? 1대1 대응이 딱 됩니다. 자, 그렇다면 p가 0이고 q가 3이니까 f의 2분의 3의 값을 구하시오는데, 이 로그 함수가 3,3을 통과하는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3을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로그 2의 3이 3입니다. 자, 이 식이 성립하고요. f의 2분의 3을 구하시오니까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을 구하시오는데,
이것은 a 더하기 로그 2의 3에다가 1을 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3이죠. a는 구할 것 없이 그냥 정답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문제로서 지수로그가 언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 3월 모의고사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지금 항상 최근 몇 년간 2, 3년 동안 공통문항에서 15번하고 22번 이 두 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항상 수원, 수열, 나열형 그 다음에 수투, 그래프 이 두 개가 항상 번갈아가면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수원에서는 수투는 사실 뭐 크게 이제 어느 영역이라는 것이 보기가 좀 힘든데 수원은 단원이 3개단 말이죠. 지수로그가 있고 상가함수가 있고 수열이 있는데 늘 얘네만 나왔단 말이에요. 얘만.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 녀석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슬슬 수열이 아닌 수원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지금 보니까 얘가 나와 보였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B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했으니까 요 놈의 길이가 3K면 이 길이는 K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D 길이가 루트 2야. AD 길이가 이 길이죠. 루트 2고요. AB 길이하고 AC 길이는 2대 1이다. 그럼 이 길이는 2m이면 이 길이는 m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지? 근데 코사인 값은 특수각은 아니지만 값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건 딱 정해져 있죠. 삼각형 두 개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왼쪽 각이 세타면 당연히 반대쪽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4번의 루트 2인데 이 녀석은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K분의 루트 2의 제곱, 3K의 제곱, 마이너스 2m의 제곱 이거고요.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고요. 이 값은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K분의 루트 2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두 개 서로 더하면 0 된다. 혹은 뭐 마이너스 하면 된다. 아무튼 그건데 문자가 지금 m하고 k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연립하면 뭐 당연히 나옵니다. 이거는. 자,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k의 값을 구해보시면 2루트 2가 나오고요. m은 2가 나올 거예요. 자, 질문의 내용은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입니다. ABD. 지금 m이 지금 2니까 이 길이가 4되고 여기는 2되고요. k가 2루트니까 여기는 6루트이고 여기는 2루트라는 얘기죠. 근데 ABD니까 요 삼각형이군요. 자, 이 삼각형에서 외접하는 원의 넓이니까요. 아까 이 각을 알잖아요. 코사인 스타가 4분의 루트이면 사인 스타는 얼마입니까? 4분의 루트 14가 되겠죠. 따라서 이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이 R은 사인 세타분의 내변 길이 4가 되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거고 루트 14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넓이를 구하시니까 파이 R 제곱, 요거 제곱하고 곱하기 하면 되겠지 뭐지?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데? 아, K가 2루트였으니까 이 길이가 4가 아니고요. 아까 2K라고 잡았죠. 4루트였죠. 소리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R이 이 자리에 4루트가 들어갔죠. 그럼 루트 7, R 이렇게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 8 나누고 루트 7분의 8이군요. 얘가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입니다. 자,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이니까 7분의 64파이 이렇게 되겠고요. BQ의 합을 구하시니까 이렇게 둘을 더하면 되겠네요. 답은 7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2루트이고 아까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2군요. 그죠? 자, 이게 정확한 그림입니다. 21번. 자, 뭐 전통적인 나열형인데 킬러로 나온 것이 아니라 21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21번 이렇게 생겼고요. A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 곱하기 AN. 이 말은 지금 AN은 n 곱하기 AN 더하기가 똑같다. A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고. 그 외의 경우는 10이다. 그지? 자, 여섯 번째 항이 6이 되고 싶어요. 첫 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6항부터 역순으로 나열을 해서 1항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열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6항이 2입니다. 그러면 지금 6항이 지금 2니까 이 두 개 중에서 10은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이므로 5항은 5 곱하기 2가 되어서 10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네 번째 항이 3보다 더 크거나 같아 버리면 4 곱하기 10이 돼서 40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네 번째 항 뭔가 되겠죠. 물론 이 값은 3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거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위에 거, 3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이 값이 10이니까 네 번째 항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3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게 40이니까 10은 아니잖아요. 그럼 세 번째 항은 무조건 3 곱하기 40이 되어서 120이 될 거고요. 역시 10이 아니니까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120이 돼서 240이 될 거고,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40이 되어서 이 녀석이 첫 번째 항으로 가능한 녀석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데, 네 번째 항이 3보다 작아버리면 어쨌든 10은 아니니까 세 번째 항은 3알파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알파가 3보다 작으니까 얘는 당연히 9보다 작습니다.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조건을 써먹으려면 반드시 n번째 항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이 녀석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즉 알파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또 이 값은 9보다 작기 때문에 10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반드시 여기다가 3배를 해서 9알파가 돼야 되고요. 9알파는 현재 여기다 3배를 한 거니까 9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7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 9가 아니지 참. 9알파가 아니고 쏘리. 두 번째 항이니까 2 곱하기 3알파입니다. 그죠? 2 곱하기 A3 해서 6알파가 됩니다. 6알파가. 그리고 6알파는 이거에다 2배를 한 거니까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8보다는 작다가 되어서 이 중간에 이 녀석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이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죠. 만약에 6알파가 10이 아니면, 이게 지금 A2인데, 그러면 A1은 뭐가 됩니까? 1 곱하기 A2가 돼서 그냥 6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6알파가 10이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A1의 값은 베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0 곱하기 1이 돼서 1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6알파의 범위가 6부터 18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지금 6 이상이고 18 미만인데 10이 되는 경우를 별도로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항도 10이 될 수 있고 10보다 작은 얘는 지금 첫째 항이니까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될 수 있다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값들은 6알파가 되는 경우는 6부터 7, 8, 9, 10에서 17까지가 가능하고요. 혹은 이 밑에 조건 첫째 항이 3보다 작아버리면 1하고 2도 된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A1의 값들은 아까 구했던 240에다가 여기 있는 이것들이 다 됩니다. 이게 얘네들을 다 돼야 된다. 이거 참 더럽죠. 그죠? 자, 일단 이 녀석은 등차수의 합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 더해보시면 138이 나오고요. 얘네 둘이는 다음은 3이 되고요. 그럼 이거 둘이 합치면 141인데 이거 하고 아까 240하고 이렇게 더해주면은 381이라는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나열량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좀 첫째 항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아무튼 이게 21번입니다.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수투 문제 맞고요. fx는 3차 함수인데 gx가 0을 경계로 해서 3차 함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 다음에 절대값 빼기 절대값 해서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수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일단 0인 점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0 말고 어디도 조사를 해야 되냐면은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그래프는 2x제곱 마이너스 8이에요. 절대값 친 거죠. 그럼 그림의 모양이 y축 대칭형 우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 콤마형을 통과하고요. 2를 지날 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8입니다. 여기다가 절대값을 친 거기 때문에 x축 아랫부분이 접혀 올라가서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생겨. 자, 연속은 되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깁니다. 어디서? 2에서. 왜 미분 불가냐면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8인데 우미분계수는 8인데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이라서 도함수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불가가 생기는 거예요. 0보다 왼쪽인 점은 이 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가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x가 2인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fx 역시 x좌표가 2인 점에서 반드시 이렇게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통과를 하면은 fx에다 절대값을 치는 순간
얘가 접혀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겼어. 얘도 미분 불가고 얘도 미분 불가고, 미분 불가인 녀석을 두 녀석을 서로 빼주면 미분 가능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물론 이때는 우미분계수 똑같이 8 돼야 되고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절대값 빼기 절대값이다 보니까 얘가 지금 x가 2인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x가 2인 점에서 똑같이 미분 불가가 돼야 되고요. 얘가 지금 좌우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얘도 좌우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돼야 된다. 즉 fx는 반드시 2,0을 지나야 되고 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8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것이 지금 x가 2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0인 점도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x가 0인 점에서 일단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0 하고 절대값 f0 하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빼기 8이 됩니다. 자, 이 값이 성립해야 된다는데 만약에 f0가 음수면요,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f0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고 그 경우는 그냥 풀리게 되고 이때는 넘겨졌을 때 f0가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0,4를 통과하는구나. 자, 두 번째, 이건 연속 조건이고요. 미분 가능도 돼야 되니까 요 녀석을 미분을 해서 0을 집어넣은 것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f 프라임 0일 겁니다. 이거 하고 얘를 미분해서 미분해서 0 되는 거지. 이거 하고 값이 같아야 되고 이거는 뭐 0일 때 미분계수가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f 프라임 0의 값이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헷갈리겠다, 그지? f 프라임 fx를 절대값 친 녀석을 미분해서 x 0 집어넣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위에서 f0가 4였기 때문에 이 함수 fx는 0,4를 반드시 통과한단 말이야. 이렇게 지나간지 이렇게 지나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양수잖아요. 그러면 x가 0일 때 얘는 분명히 양이란 말이지. 0 근처일 때는 이 절대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은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좌미분계수는 이 값이고 왼쪽은 절대값이 있긴 하나 절대값 뺏기고 그냥 미분해서 0 집어넣는 거랑 값이 같아야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f'0이 얼마라는 얘기?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0은 4고요. f'0은 0입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3차 함수입니다. 자, 이제 적절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안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0,4를 지나야 되고 이때 접선액이 0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 통과해야 되고 이때의 기울기는 8 또는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요. 이 점이 이점보다 더 높이 있으니까 여기서 접선액이 0이 되려면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극대점을 갖고 그 다음에 2,0에서 x쪽을 통과를 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 되게끔 통과를 해버리면요. 3차 함수의 특성상 다시 올라가는 점이 생기게 되죠. 자, 이게 fx가 돼버리면은 fx의 절대값을 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점도 미분 불가지만 여기도 미분 불가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 함수가 x가 2인 점 말고 또 다른 점에서 또 미분 불가가 생겨버리는데 얘는 x가 2일 때만 미분 불가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는 알파일 때 미분 불가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얘가 극대니까 그죠? 극대 찍고 이런 식으로 생겨먹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 2고 여기가 알파면 이것도 역시 알파일 때 미분 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라는 얘기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2,0을 통과하고 0,4 지나고 여기서는 접선이 0이고 그래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고 2일 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면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 절대값을 쳤을 때 이 점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과 플러스 8로 바뀌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f'0의 값, f'2의 값이 8 또는 마이너스 8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8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에서는 음수고요. 그 다음에 2차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f'0이 0이니까 1차항은 없고 0x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4입니다. 이게 fx입니다.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고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ab가 구해진다 이거지.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fx가 되는 거예요. 자, 구하시오는 f-5죠?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5 더하기 25 플러스 125 더하기 25 더하기 4입니다. 154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사실은 최고차항에서 음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5면 이제 왼쪽이거든요.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이 주관식 문제잖아. 그지? 분명히 자연수란 말이야. 아까 최고차항에서 양수했으면 마이너스 5일 때 분명히 음이었을 거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마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 점에서만 미분 불가가 돼야 되니까 절대값 쳤을 때 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값 빼기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어떤 정보인데 요 개념이 미적분에서는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근데 이제 수투에서는 좀 약간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수투만 하신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 3월달 모의고사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